그래서 몰롱도 용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몰롱도 본격적으로 용액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퍼센트 농도와 몰롱도 개념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쉬운 말로 우리 질량 백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질량을 따져야 된다라고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용액, 용매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 실수 많이 하니까 잘 체크해두고, 용액 총 100g 속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용질이 몇 g이냐, 질량을 묻는 그런 농도를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용액의 총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질량 대 질량 해서 곱하기 100, 이래서 질량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몰농도라는 것은 이제 단위를 일단 대문자 M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단위를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몰 퍼 리터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용액 1리터 속에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이 몇 몰이냐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방금 해석한 뜻 그대로 용액 1리터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몇 몰 녹아있는지를 알려주는 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용액의 부피당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 몰수 단위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곱하기 100은 빼야 됩니다. 위에만 곱하기 100 질량 백분율이고 몰농도는 곱하기 100이 안 들어간다는 걸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몰농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요. 자, 우리 교재에 46쪽이네요. 자, 46쪽에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나와 있어요. 몰농도를 사용한 몰농도 용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든 것이냐,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만들어 놓은 진한 몰농도의 용액을 조금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희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몰농도 용액에 제조하는 방법과 과정과 그때 필요한 실험 도구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정말 화학 실험을 할 때, 그리고 화학실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드는 것은 일단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선생님도 화학 선생님이니까 이제 화학 전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화학 전공자들은 기본 이 개념 수업도 많이 듣지만요. 이 개념을 실제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 수업도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기 실험 수업, 유기 실험 수업, 뭐 물리화학 실험 수업 이런 실험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요. 대학교 가면은.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의 실험 수업들은 학점이 1학점짜리 수업입니다. 이 1학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일주일 동안 1시간의 수업이 있다라는 보통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그냥 딱 1시간만 실험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학기 초에 이제 개강을 할 때 조교 언니들이 이제 공지를 해요. 얘들아, 이번에 뭐 물리화학 실험 들을 거지? 물리화학 실험 수요일 날 12시에 있으니까 그 뒤로는 수업을 잡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1시간 안에 끝나는 실험은 없습니다. 보통 3,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시작해서 언제 실험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 뒤에는 다른 강의를 넣지 말아라, 잡지 말아라 이렇게 공지를 해요. 자, 그래서 실험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한 4명이서 한 조, 3명이서 한 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실험을 같이 해요.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금손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면에 실험을 진짜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똑같이 했는데 얘는 결과가 너무 잘 나오고 얘는 맨날 결과가 망해. 그런 애들을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비속어니까 이제 못된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하고 같은 조를 이루냐에 따라서 이 실험 수업이 3시간 안에 끝내냐, 5시간 안에 끝나냐, 아니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냐,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실험 수업이 굉장히 화학 전공자들이 된다면 대학교 가서 화학 관련 과를 가면은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실험 수업 할 때마다 우리가 요거 사용해야 돼요. 몰롱도 용액을 정말 많이 만들 거거든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일단 가서 실험 기구를 다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몰롱도 용액 제조하고 그 다음 실험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액을 만들 거냐면은 0.1 몰롱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M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몰 퍼 리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1리터에 용질이 0.1몰 녹아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리터를 만들 거야. 그럼 그 안에 용질을 얼마나 녹이면 돼요? 0.1몰의 NaOH를 1리터 용액에 녹이면은 얘가 0.1몰 농도의 수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NaOH 0.1몰을 녹여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0.1몰이라는 거는 몰수라고 하는 단위잖아요. 이 몰수라는 단위를 우리는 개수로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고, 얘를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실제 실험실에서 NaOH 0.1몰을 이 세 개의 양 중에 어떤 양으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개수? 여러분, NaOH 0.1몰이면 몇 개예요? 0.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세고 있을 거야? 평생을 걸려도 못 세는 숫자죠. 개수로는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부피는? 우리 1몰과 부피의 관계는 어떨 때만 성립이 가능하다?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 근데 이 수산화나트륨은 흰 색깔 고체 가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몰은 몇 리터다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0.1몰이라는 이 양을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질량값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1몰의 NaOH가 몇 g인지를 구해서 이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하여 우리가 1리터 용액에 녹이면 원하는 농도의 수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0.1몰이 몇 g인지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질량은 몰수에다가 이 분자의 화학식량을 곱하면 나오는 값이죠. 자, 그래서 0.1몰의 질량은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에요. 이런 건 이제 문제 줍니다. 그래서 40을 곱하면은 4g이다. 내가 전자저울 이용해서 4g 측정하여 녹이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농도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NaOH 4g을 녹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4g을 이용해서 어떻게 용액을 만들 거냐. 자, 지금 용액을 만드는 순서, 그리고 이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험 도구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전자저울에다가 약포지를 올려요. 그 다음에 NaOH 아까 0.1몰이 4g이다 계산했죠. 자, 그 4g을 전자저울을 통해 정확한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체 가루를 이렇게 물 조금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탈탈탈 넣어가지고 잘 녹여요. 그럼 녹겠죠. 수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만들어진 수용액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모양의 실험 도구에다가 넣습니다. 자, 이 실험 도구의 이름이 뭐냐면은요, 부피 플라스크예요. 자, 부피 플라스크를 처음 딱 받은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왜냐면은 눈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금이 딱 하나예요. 자, 이 눈금이 의미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다. 요 앞에 1리터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 표선까지 용액을 부었을 때가 딱 1리터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앞에 부피 플라스크 앞에 조그만 숫자로 500ml 이렇게 적혀져 있어. 그러면 크기가 좀 작겠죠. 1리터보다는. 요 눈금까지 용액을 딱 부었을 때가 500ml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 부피 플라스크는 요 숫자 외에 다른 부피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1리터만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딱
500ml 또는 정확하게 뭐 250ml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리터 용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 앞에 눈금을 봐서 1리터 이렇게 써져 있는 부피 플라스크를 들고 와요. 그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아까 수산화나트륨 4g을 녹인 용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덜읍니다. 막 콸콸콸 덜으면은 중간에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막대 같은 거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덜어요. 그래서 졸졸졸졸졸 흘려 들어가겠죠. 그럼 한 이 정도 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좀 더 넣습니다. 증류수를요. 그래서 증류수를 한 이 정도 넣은 다음에 자, 마개를 잘 막고 이렇게 잘 섞여야 되겠죠. 균일한 혼합물 용액을 만들려면 잘 섞여야 되니까 이렇게 마개를 막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요. 용액을 앞뒤로 흔들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용액이 균일하게 혼합물로 잘 녹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용액이 한 여기까지 차 있잖아요. 이거를 1리터로 만들려면 이 표선까지 증류수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비커를 이용해서 증류수를 부어버리면 이 부피 플라스크의 이 목 부분, 이 주둥아리 부분이 좀 길고 얇거든요. 그래서 진짜 까딱하면은 이 표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정확하게 용액 1리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농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이런 식기병 같은 조심스럽게 물을 조금씩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실험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증류수가 들어있는 식기병을 이용해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부어주면서 정확하게 이 표시선이 있는 데까지 용액을 부어주면 딱 1리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액 1리터 속에 내가 아까 4g 녹였죠? 자, 이 4g은 수산화나트륨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0.1몰을 말하는 거죠. 내가 용액 1리터인데 이 안에 0.1몰이 녹아 있어. 그럼 농도가 정확하게 0.1몰 농도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실수냐면은요. 반드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 비커에다가 이 용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많이 사용하는 실수가 4g을 측정을 해요. 여기다가 4g NaOH 넣고 물을 붓는데 그냥 뭐 다른 메스 실린더나 아니면 비커나 아니면 피펫이나 다른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물 1리터를 넣는 거예요. 물 1리터. 그리고 나서 1리터 속에 4g이 녹았다. 0.1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0.1몰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0.1몰을 정의할 때 용액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용액이 1리터인 게 아니라 용매가 1리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용매 1리터의 용질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부피는 바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리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단순한 비커에다가 이 용액을 만들면 안 되고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용액 1리터를 맞출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농도 용액을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몰농도 용액을 희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희석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용액이 좀 진해. 얘를 조금 연하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물을 더 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부어서 얘를 조금 연하게 물키는 그런 걸 희석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물키는지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비커에 용액이 있는데 농도가 2몰 농도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몰 퍼 리터. 1리터 속에 2몰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걔가 지금 1리터 있대. 그럼 용질이 얼마 녹아 있는 거야? 2몰 녹아 있는 거죠. 자, 이거 공식으로 어떻게 구해요? 용질의 몰수는 우리 앞에 7강에서 정리했었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해주면 된다고. 왜냐면 얘가 몰 퍼 리터니까 여기다가 리터 부피를 다시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용질의 몰수가 남는 거죠.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자, 요거 이렇게 곱해서 2몰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지금 용질이 2몰이 녹아 있는 거죠. 설탕이라고 칩시다. 설탕이 2몰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물키고 싶어, 희석시키고 싶어?
그럼 누굴 넣는 거지? 증류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증류수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부어서 얘가 토탈 2리터가 될 때까지 증류수를 넣은 거예요. 양을 2배로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증류수만 넣은 거니까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 설탕의 양은 똑같이 2몰이죠. 내가 설탕을 더 넣어준 건 아니잖아요. 물만 더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용질은 똑같이 2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1리터에 녹아있는 게 아니라 2리터에 녹아있으니까 몰농도가 얼마가 되지? 용액의 부피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하면은 1몰이 나오죠. 즉 다시 한번 하면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데 이 연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진한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똑같아야 돼. 왜냐면 내가 물만 부어서 희석했을 뿐 용질을 더 추가로 넣어주진 않았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똑같아야 되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한 용액에 들어있는 몰수와 용질의 몰수와 연한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더 부어주는 게 아니니까. 자, 진한 용액에 녹아있는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얘 농도를 M이라고 놓고 부피를 V라고 놓으면은 농도 곱하기 V 하면 몰수가 나오죠. 자, 그건 누구랑 같아야 돼? 연한 용액에 새로 바뀐 몰농도에다가 바뀐 부피를 곱해주면은 몰수가 나오는데 그 둘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희석하는 양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내가 0.5몰 농도 1리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더 넣어서 얼마 농도인지 모르겠는데 걔를 5리터로 만들어 보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가 0.5몰이라는 거는 0.5몰 속에 이거 몰을 몰 퍼 리터로 바꿔주면 좀 이해가 더 쉽죠? 자, 몰 퍼 리터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얘가 1리터가 있어, 부피가. 자, 그럼 이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 거예요? 0.5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액을 희석시킨다는 거는 용질은 더 넣어주지 않고 물만 더 부어주는 거니까 연한 용액에도 용질은 0.5몰이 똑같이 들어있어야 돼. 자, 그런데 얘가 농도가 X가 됐다고 했죠. X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5리터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 0.5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얼마예요? 0.1몰 농도의 용액이 연해졌다. 0.1몰까지 용액이 5분의 1로 연해졌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도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봤어요. 자, 퍼센트 농도 배웠고요. 몰농도 배웠고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하고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몰농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몰농도라는 건 부피당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 몰수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몰농도를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제조를 할 것인가 그 제조 방법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진한 용액이 있어. 그 애를 조금 연하게 물키고 싶을 때 어떻게 물킬 것인가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넘어갈 거냐면은 여러분 교재 48쪽을 펴보세요. 자, 지금 48쪽에 보면은 탐구활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탐구활동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에 별표 꼭 치시고요. 이 내용은 진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탐구활동이 뭐냐면은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정말 신나게 연습했잖아요. 많이 연습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실험적으로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이 양적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안에서도 대부분 교과서에 이 탐구 활동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하고 이 탐구 활동을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탄산칼슘. 이제 우리가 CaCO3라고 쓰는 물질인데 선생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분필도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고요.
우리 이제 조개 많이 먹잖아요. 그 조개 껍데기 딱딱한 거 있죠? 그것도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물질입니다. 자, 그 탄산칼슘 고체죠. 이 딱딱하니까 고체예요. 그 탄산칼슘에다가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은 CaCl2라고 하는 수용액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2O, 물이죠, 물, 액체.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기체 알죠? 우리 이제 들숨하고 날숨이 있는데 이 내쉬는 날숨에 많이 들어있는 그 기체,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개수죠, 개수. 자, 개수를 체크해 보면은 1대, 2대, 1대, 1대, 1인데 자, 이 반응식 속에서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바로 반응하는 물질인 탄산칼슘과 생성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 기체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둘만 따로 딱 떼어서 보면은 탄산칼슘의 개수는 1이고 이산화탄소의 개수도 1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죠? 탄산칼슘이 한 개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한 개 발생한다. 탄산칼슘 1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1몰 발생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몰수비가 1대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1대1 개수비와 몰수비가 1대1. 자, 근데 문제가 내가 탄산칼슘 1몰 반응시킬 거야.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몇 몰이게? 라고 물어보면 너무 쉽죠. 그냥 1몰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몰수를 안 주고 질량을 줍니다. 내가 탄산칼슘 1g을 다 반응시킬 거야.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질량 B는 몰수비, 개수비와 같지 않죠? 그래서 얘네 1대1이라고 해서 질량 1g 반응하면 1대1, 이산화탄소도 1g 나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질량을 어떻게 해야 돼? 몰수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질량을 몰수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나요? 너무 여러 번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자, 질량을, 몰수는 질량을 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죠. 자, CaCO3의 화학식량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뭐 원자량의 형태로 아마 줄 것 같아요. Ca, 칼슘이 원자량을 보통 40으로 줍니다. 탄소는 12고요. 산소의 원자량 16인데 얘가 3개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은 딱 100이야. 어쩜 숫자도 이렇게 이쁜지. 딱 100이에요. 그래서 질량 1g을 100으로 나누면 0.01몰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탄산칼슘 1g을 다 반응시키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얘 0.01몰을 다 반응시킬 거야 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비를 이제 이용할 수 있죠. 몰수비와 개수비는 같으니까. 자, 얘가 0.01몰 다 반응하면 1대1 해서 CO2 얼마나 생겨? 0.01몰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이 0.01몰을 몰수로도 많이 묻지만 또 어떻게 많이 묻냐면은 질량으로도 묻고 그 다음에 부피로도 물어봅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냐?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얼마냐? 자, 그럼 우리 몰수는 질량으로 어떻게 바꾸죠? 여기다가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죠. 자, 얘는 화학식량이 44예요. 줍니다. 그럼 44 곱하면은 0.44g.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부피는 몰수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20도씨 1기압 조건을 줬어. 그럼 1몰의 부피가 24리터예요. 이건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24를 곱하면은 부피가 0.24리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관계에 있어요. 얘네들이 몰수비, 개수비가 1대1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실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플라스크인데 이 앞에 모양이 삼각형이라고 해서 얘를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삼각 플라스크를 전자저울에 올려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묽은 염산 70ml를 넣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전자저울의 눈금을 읽으면 내가 구한 질량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더하기 묽은 연산 70ml 만큼의 질량이겠죠? 자, 그 질량을 W1이라고 읽어요. 자, 그럼 표에서 읽어보면은 쭉 찾아보면 요 묽은 염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더한 것만큼 얘가 W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다가 쓸게요. W1. 얘가 W1. 자, 거기다가 탄산칼슘을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거예요. 실험을 5번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실험은 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탄산칼슘 1g을 측정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1g을 딱 넣으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W1이었는데 1g만큼 질량이 싹 증가하겠죠. W1 더하기 1만큼 질량이 증가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2g을 넣으면은 W1에다가 플러스 2한만큼 질량이 증가하고 3g 넣으면 3g 질량 증가하고 4 넣으면 4g, 5 넣으면 5g 질량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은 W1에다가 탄산칼슘의 질량만큼 무게가 측정이 될 거예요, 질량이. 자, 그럼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제 막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어떤 반응이었어요? 여기다가 써보면 요 밑에다가 써볼까요? 탄산칼슘이 HCl하고 반응을 해서 CaCl2 생성이 되고 물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라는 이 반응이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개수비를 보니까 1대 1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1대 1로 반응을 한다. 자, 탄산칼슘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막 반응을 시키면 이러한 물질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상태를 보면은 CaCl2는 수용액이었죠. 수용액은 그냥 플라스크 안에 남아있겠죠. 요 안에 섞여가지고. 자, 얘도 액체예요, 물. 그럼 형성된 물도 이 안에 수용액과 함께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형성되는 이 중요한 얘, 이산화탄소, 얘는 뭐였어? 기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 기체는 어떻죠? 얘 마개를 막아놓지 않는 이상 기체는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자, 그럼 전체 질량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기체가 계속 뽀글뽀글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줄어들겠지. 얼만큼 줄어들러?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이 전체 질량이 점점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아까 여기다가 탄산칼슘을 넣었어요. 근데 이걸 넣어갖고 반응을 하면은 전체 질량이 줄어들죠. 얼만큼 줄어들어? 얘가 발생해서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전체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때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했더니 W2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게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이 W2인데 자, 이 W2는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난 만큼 조금 줄어든 만큼 그게 W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물질이 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자료값을 활용을 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가지고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자, 얘네를 이용을 하면은 자, W1에다가 탄산칼슘의 질량 더한 거에서 반응 후에 플라스크의 질량이 W2를 빼면 발생해서 날아간 만큼의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얼만큼이었는지. 얘가 뭐 2g 발생해서 날아가면 2g이 줄었겠지. 그럼 이 차이를 이용하여 얘가 몇 g인지를 찾아내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내가 W1에다가 아까 탄산칼슘의 질량을 더한 것만큼 해서 반응 후에 W2 얘네 둘의 차이만큼이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더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자, 171.32에다가 1g을 더해서 172.32g이 됐죠. 반응 전에. 자, 근데 들어오자마자 얘가 반응을 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해서 이 둘의 차이를 구해서 0.44g이다 라고 구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실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했어. 근데 이 질량을 내가 몰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질량값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나오죠.
자,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은 44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44로 나누는 거예요. 이 질량들을 전부 다 44로 나눠. 그러면은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몰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01몰, 얘는 0.02몰, 얘는 0.03몰, 얘는 0.035, 얘는 0.035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실험을 했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뭔가 일정하게 0.1, 0.2, 0.3 증가하다가 요 네 번째 실험부터 0.4가 아니라 0.35.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험도 똑같이 0.35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3에서 4로 넘어갈 때.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이 자료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맨 밑에 나와 있는 표, 넣어준 탄산칼슘의 양과 그 다음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얘네 둘을 잘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어요. 내용을 표에다가. 자, 실험 1부터 5까지 5번의 실험을 했는데 자, 묽은 연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실험 1은 1g을 넣었고 탄산칼슘, 2는 2g을 넣었고 3g, 4g, 5g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실험을 5번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넣어준 탄산칼슘의 질량을 탄산칼슘의 몰수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고 했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아까 100이라고 구했어요. 자, 100으로 다 나눴더니 내가 탄산칼슘 1g을 넣었다는 건 0.01몰을 넣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2g은 0.02몰 넣은 거죠. 얘는 0.03몰, 0.04몰, 0.05몰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같은 반응이 일어났겠죠. 이 HCl 70ml에 들어있는 이 분자들과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각각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생한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자, 탄산칼슘이 1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도 1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탄산칼슘이 0.01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0.01몰 발생하겠죠. 그래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를 우리 방금 앞에서 자, 두 번째 아까 표 요거 분자량으로 나눠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량 구했잖아요. 자, 그 값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래서 0.01몰을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0.01몰이 생겼대. 맞는 거죠. 1대1이니까 0.01몰 반응했더니 0.01몰 생겼다. 그럼 여기서 얘 0.01몰은 다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0.02몰을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0.02몰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싹 다 남는 애 없이 다 반응을 했으니까 1대1로 똑같은 양이 생겼죠. 이것도 마찬가지. 1대1로 똑같은 양이 생겼죠. 그래서 실험 1번부터 3번까지는 탄산칼슘이 모두 다 반응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다 반응을 해야 1대1로 얘가 이만큼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가 다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남는다면 이것도 더 적은 양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 1번부터 3번까지는 탄산칼슘이 모두 반응을 했다. 모두 반응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실험 4를 보세요. 지금 실험 4에는 선생님이 탄산칼슘을 0.04몰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4g 넣었으니까 이만큼이죠. 자, 0.04몰을 넣었으면 이 0.04가 다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겨야 돼요? 1대1 해서 0.04몰이 생겨야 되죠. 근데 얼마 생겼대? 0.04가 아니라 0.035만 생겼대. 자, 그게 무슨 의미야? 얘가 다 반응하면 0.04가 생겨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생기고 더 적게 생겼다는 건 얘가 다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얘가 0.035몰이 생기려면 1대1로 해서 얘가 얼마만 반응한 거예요? 0.035몰만 반응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0.04가 다 반응을 못하고 남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 옆으로 가서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옆으로 갑시다. 자, 탄산칼슘이 HCl하고 반응하면 CaCl2가 만들어지고 자, H2O가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탄산칼슘이 한 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도 한 개 나온다는 이 둘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실험 4에서 자, 반응 전에 얘를 0.03몰을 넣었대. 얘는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70ml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겠죠.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걔랑 일부랑 얼마인지 모르는 걔랑 반응을 했어. 근데 반응한 후를 보니까 반응 후에 CO2가 얼마나 생겼대요? 0.035가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해 얘가 이만큼이 생겼다는 거죠. 1몰당 1몰이 반응하는 거니까 이거 생기려면 얘도 같은 양만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다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일부만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럼 얼마가 남았겠어요? 계산하면은 0.005가 남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aCO3는 한 개 반응물이 아니죠.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바로 HCl이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만큼 반응하면 1대2니까 얘는 0.07몰만큼 반응했겠죠. 근데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려면은 0.07몰이 있어서 이만큼만 반응해서 남는 게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의미지. 자, 다시 한번. 얘가 0.04만큼 충분히 있어. 근데 0.04가 싹 다 반응을 못하고 일부만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얘가 모자라서지. 얘가 충분히 많았으면 0.04가 다 반응해서 얘도 0.04가 생겼겠지. 근데 0.04가 다 반응을 못하고 이만큼만 반응을 했다는 건 얘가 모자라는 물질, 얘가 한 개 반응물. 그래서 얘가 0.07만 반응했어. 왜? 0.07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양이 없으니까 더 반응을 못하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한 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만큼만 반응을 진행하겠다. 나는 더 못한다. 왜? 나는 이것밖에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70ml 안에 HCl이 0.07몰이 녹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준 거예요. 자, 이걸 찾아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 밑에 있는 탐구 분석 문제를 좀 볼게요. 자, 탐구 분석 문제 1번을 보면은 자, 묽은 염산 70ml와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 70ml랑 반응했다는 건 HCl 0.07몰과 반응했다는 뜻이죠. 자, 이거 0.07몰과 반응하는 애는 2대1이니까 0.035몰이죠. 자,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이 0.035몰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질량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 화학식량 100을 곱해서 질량이 3.5g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3.5g.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탐구 분석 2번. 실험에 사용한 묽은 염산의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몰 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몰수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몰 농도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액이 70ml래요. 자, 우리 70ml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되죠.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70ml는 리터로 변환하면 0.07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대신 0.07리터를 넣으면은 이 안에 몰수가 0.07몰이 녹아있다라고 찾았고, 자, 계산하면 얼마야? 바로 1몰 농도다라고 용액의 농도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실험을 통해 찾아내는 이 자료값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찾아냈죠. 자, 이 몰수를 이용하면 생성된 부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부피 찾아요? 몰수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실험은 2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했대요. 그럼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몰수에다가 각각 24리터씩 곱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피값을 보면은 자, 옆에 여러분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자, 부피가 쭉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4실험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HCl이 다 반응을 끝내서 여기는 HCl에 들어있는 분자들이 한계 반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실험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